반짝반짝 빛나는 책모닝 845일 차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845일 차고요. 오늘은 여기서부터 읽을까요? 위에서 12번째 줄, 밑에서 10번째 줄, 그 몸이 중간에 있어요. 그 몸이 여기서부터 다시 읽을게요. 그래서 그 몸이 개인인 나인 양, 사람들이 뭐라고 부르는 광경이 코믹해 보일 수도 있지만 그런 자각 상태를 자각 못하는 이들에게는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냥 자기 일 얘기를 계속하면서 섭리로 하여금 사회 적응을 다루게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그러나 지복에 도달하면 그 강렬한 황홀경을 감추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눈부셔하기도 하고 지복이 수반되는 오라 속에 있고자 도처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굉장히 눈부셔한다는 거죠. 네, 그 빛이 엄청나게 강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복에 수반되는 그 오라 속으로 그냥 이렇게 같이 있으면서 옆에 근처에 있으면서 그 에너지 장 속으로 이렇게 같이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그 오라 속에 있고자 도처에서 사람들이 찾아오기도 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그래서 영적 추구자들과 영적 호기심이 있는 사람들을 끌어들이기도 하고 중병을 알아 기적을 구하는 이들을 끌어들이기도 합니다. 그들에게 자석이자 환희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대개 그 지점에서는 그런 상태를 타인과 공유하여 모두의 혜택을 위해 상태를 활용하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 수반되는 황홀경은 처음에는 전적으로 불안정합니다. 크나큰 고통이 따르는 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상태에 수반되는 황홀경은 처음에는 불안정합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이게 인제 크나큰 고통이 따르는 때도 있습니다. 뭔가 고통도 있으신가 봐요. 그쵸? 그래서 가장 극심한 고통이 일어나는 것은 상태가 변동을 거듭하다 뚜렷한 이유 없이 별안간 그칠 때입니다. 그런 때로 인해 현존으로부터 버림받았다는 극심한 절망과 공포가 생기는 시기가 초래됩니다. 이런 하락기로 인해 길 가기가 몹시 힘들어지므로 그런 좌절감을 극복하려면 크나큰 의지가 요구됩니다. 이 수준을 초월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심히 괴로운 은총에서의 하강으로 거듭 고통받아야 한다는 점이 결국에는 명확해집니다. 그러니 서로 반대되는 모든 것과 그것들이 상충되게 잡아당기는 것을 넘어설 때까지 이원성을 초월하는 고된 과업을 시작할 때면 황홀경의 영광은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에고의 쇠사슬을 기쁘게 포기하는 것과 황홀한 환희의 금사슬을 포기하는 것은 아주 별개의 일입니다. 마치 신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에는 결코 예상 못한 새로운 수준의 공포가 생깁니다. 저도 읽기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몰라 가지고. 그렇잖아요. 이런 상태는 엄청난 지금 높은 에너지에서 인제 이 느껴지는 경험하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 그러니까 신을 포기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전에는 결코 인제 예상도 못했던 새로운 수준의 공포가 또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수준의. 우리도 얼마나 평상시에 신념도 보기 싫어 가지고 회피하고 다니는데 우리 신념 보기 싫어 가지고 회피하고 다니거든요. 근데 신념도 그런데 뭐 그 이상의 어떤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거? 그래서 그 공포를 느낄 수 있는 거, 그 이상의 공포가 생긴다는데 이것이 절대 고독이 주는 최대 고독이 있나 봐요. 그래서 이것이 절대 고독이 주는 최후의 공포입니다. 최후의 공포를 진짜 이게 뛰어넘어야 한다 하더라고요.
전에 이제 말씀해 주실 때 선생님께서 그래서 이런 공포를 근데 이 공포를 뛰어넘으면서 완전 그냥 진짜 현존으로 그냥 그렇게 들어가는 거죠. 예. 그래서 에고한테는 에고는 뭐야? 존재에 대한 거 눈에 보이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에고에게 비존재, 보이지 않는 비존재의 공포는 어마어마한 것이었고 그래서 에고는 그 공포가 다가온다 싶으면 되풀이해서 물러섭니다. 에고의 특성이죠. 되풀이해서 어떻게 해요? 물러선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려고 하다가 또 하긴 해야 되겠는데 하다가 또 물러섰다가 하다가 물러섰다가 계속 이제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게 이렇구나. 알면서 또 다가서서 해야 되고 알면서 다가서서 해야 되고 왜냐하면 계속 끊임없는 이 고통, 에고가 느껴지는 이 고통 있잖아요. 불안감. 이건 계속 끊임없이 계속되는데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공부를 만나고 이 끊임없이 이제 벗어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풀이해서 물러서는데 고통의 목적이 있어. 고통의 목적, 영혼의 어두운 밤의 목적이 이제 명백해졌습니다. 고통의 목적이 있대잖아요. 너무나 견디기 힘든 것이라 그 격렬한 고통 때문에 스스로 고통을 극복하는데 필요한 극도의 노력에 박차를 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뭐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아 이런 상태가 되는구나.' 하고 그냥 읽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예. 천국과 지옥 사이를 자꾸 오가는 일을 참을 수 없게 되면 존재하는 욕망 자체를 항복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존재하고 있다라는 그 욕망 자체도 항복해야 된다. 다 그냥 항복해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자꾸 에고로 자꾸 이제 밑으로 하강한다는 거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층마다의 어떤 그러니까 에너지가 약한 데서 좀 더 강한 곳으로 갔을 때 그 약한 데 강한 데로 뚫려 이렇게 들어갈 때 그 압이 있지 않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비행기가 가만히 이렇게 갈 때는 괜찮잖아요. 근데 막 달리기 시작을 하면서 막 있죠? 이륙할 때 그 압을 이겨내면서 그러니까 이겨낸다기보다는 그 압을 통과를 해서 촥 올라가서 편안해진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 층, 한 층, 한 층 올라갈 때마다 거기에서 해결해야 되는 그 에너지의 압이 있는 것 같아요. 에너지 압. 그래서 한 250 정도 됐을 때는 내 안에서의 흔들림 없는 상태가 어느 정도는 되어야 되고 내가 성공하는지 돈을 벌 수 있다는지 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것들 모든 것들이 흔들림이 계속 없어져야 된다는 거죠. 불안하고 초조한 상태가 있어요. 계속 흔들리죠. 그래서 그 이 100에서 느껴지느냐 2층 125, 150, 175, 200, 250 까지 올라가서 흔들림이 없느냐를 계속 올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 근데 그 욕망 자체에 항복해야 된다. 그 틈틈이의 어떤 그 층에서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200이 넘어섰다고 해서 "어머 나 했는데 왜 그래요?"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시거든요. "나 이거 찾았는데 왜 그래요?" 근데 이 에너지장에서 완전히 이게 그 느낌이 그냥 살아있는 거예요, 그 층에서. 그거를 계속 느끼기 위해서 없애 줘야 되고 끊임없이 계속 없애 줘야 되는구나라는 거를 계속 인제 느끼고 해야 하는 어떤 상황인 거예요. 그쵸? 예. 이해해서 머리로 이해해 가지고 '아 그렇겠구나.'라고 하는 거와 내가 그 상태가 돼서 이게 완전히 달라진 상태하고는 또 틀리다는 거죠. 이 에너지 장에서 층 20 에서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 그 제가 인제 어제도 이제 미팅을 하면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그러는 거예요. 20을 계속 느끼는 거예요. 모기 한 마리가 왔다 갔다 하네요. 20을 계속 느끼는 게 있는 거예요, 20 을. 그래서 그게 있었던 거죠. 전에도 그런 느낌은 있었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보지를 않았던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이 인제 그 위에 인제 스폰서님을 만나 뵈면서 '그분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거죠. 그 사람의 문제가 아닌 뭔가 내 안에서의 에너지에 내 감정, 내 느낌이 작동된다는 거야, 그 상대방이 아니라. 그래서 이제 저 밖에 있는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릴 때
3살 이전에 느꼈던 쇼크받았던 거기에서 중간중간에 그걸 경험하기 위해서 더 강화가 되죠. 또 강화가 되고 또 강화가 되는 거예요. 그 느낌들을 다 해결하지 않으면 이게 또 올라온다. 또 올라오는 거야. 또 올라오는데 내가 갖고 있기 싫은 거예요. 수치심 느끼기 좋으세요? 컨닝해 가지고 공부 못해서 있잖아요. 불안해서 잘하고는 싶고 불안해서 컨닝해 가지고 뺨 맞은 거 기억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과거를 기억하고 싶지 않지만 그래서 회피하고 산단 말이에요. 근데 그 느낌이 그대로 살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요새 또 느껴지는 게 그건 거예요. 그래서 인제 여행 갔다 와서 너무 재밌게 잘 놀았는 거는 놀았는 거고 한편에 저편에 저 무의식 안에 깔려 있는 그 느낌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 느낌. 안 좋은 느낌이 또 있어요. 안 좋은 느낌이 있는 것도 보고 예전에는 그냥 회피하고 그냥 막 이래 있었더라면 그 느낌도 있고 그냥 즐겁게 그냥 놀고 인제 하는 거는 또 즐겁게 그냥 에너지가 정말 좋아진 거예요. 어제도 그냥 뭐 미팅이 있어서 미팅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헤어지면서도 느낌이 왜 좋은 느낌이 남아 있는 거 있잖아요. 왜 좋은 느낌이 계속 그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좋아서 계속 에너지장이 막 변화가 돼서 좋은 느낌도 남아 있지만 저변의 무의식에서 어릴 때 느꼈던 그 느낌은 아직 남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느낌 남아 있는 느낌을 보기 싫은 거예요. 보기 싫고 회피하고 싶으니까 그거를 또 그게 인제 저변에 깔려 있는 그러니까 제가 요새 인제 수치심, 굴욕스러운 거 막 뭐 이런 초라한 거 뭐 이런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해하면서 넘어갔던 것들이 있던 거예요. 근데 그 느낌을 어제도 수업을 하는데 딱 이렇게 느끼는데 막 화딱지가 나는 거예요. 화딱지 수업 듣는데 막 화가 확 올라오는 거예요. 그 이 집의 수치심을 느끼면서 그걸 느끼기를 싫어하니까 순간 수치심을 느끼는데 그게 순간 인제 30 개월 이전에 느꼈던 이 느낌을 또 느끼기 싫으니까 순간 뭐예요? 그 중간에 느꼈던 상황들이 또 있단 말이에요. 중간에 느꼈던 그 상황들에서 "너 때문에 내가 이랬잖아. 너 때문에 이랬잖아." 라면서 자꾸 투사가 이루어지는 걸 제 마음속에서 그게 인제 느껴지는 거예요. 투사가 막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투사인데 하면서 그냥 투사를 하고 있는 거죠. 투사인데 하면서 투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제 요번에 인제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느꼈던 그 느낌이 그게 오빠하고 어떤 경쟁했을 때의 그 느낌? 경쟁했을 때. 근데 경쟁했을 때 졌다는 느낌이 있는 거예요. 진 느낌. 그러니까 경쟁 때문에 인제 명상 시간에 선생님이 인제 뭐 물어보시면서 경쟁이라는 단어를 제가 인제 툭 내뱉었나 봐요. 뭐 내뱉었어요. 그랬더니 경쟁에 대해서 얘기를 하셨을 때 경쟁은 왜 있냐는 거죠. 경쟁. 그러니까 경쟁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부터 그렇게 눈물이 나오는 거예요. 왜냐면 경쟁에서 졌다는 게 있더라고요. 왜 눈물이 날까? 생존? 그렇죠. 생존하기 위해서. 왜 생존해야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이렇게 경쟁하니까 눈물이 나는데 우리 민규 님은 되게 열심히 듣네. 강의를. 그때그때 답을 탁탁탁탁 올려요. 얼굴이 안 보여 가지고 안 듣는 것 같은데 뭐라고 물어보면 바로바로 답이 올라와. 웃겨 죽겠다. 잘 열심히 듣나 봐. 질문해야지. 내 문제 해결하려면 질문해야지 본인도 질문해야죠, 질문. 그래야 더 좋아지죠. 예. 그래서 경쟁하니까 눈물이 그렇게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해결할 때가 됐나 봐요. 그래서 전에는 안 보고 전에부터 선생님이 툭툭 던지셨었어요. "왜 지기 싫어하는지 봐라. 왜 지기 싫어하는지 봐라." 그러셨거든요, 예전부터. 근데 인제 그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슝 날아가서 그냥 내보내 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경쟁하려고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좀 강한 분들이 계세요, 그게. 그런 사람들을 엄청 제가 별로 안 좋아하죠.
저것이 어디서 경쟁을 이러면서 어디 저기 그러면서 막 있잖아요. 싫어하거든요. 제가 인제 그런 에너지를. 그래서 제가 이게 해결이 되면은 엄청나게 제 그 리더십 수용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되겠죠. 더 되겠죠. 에너지가 더 인제 이게 해결이 20 에서 느껴지는 것들을 해결해야 되면 위로 더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그래서 경쟁하니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눈물이 나는데 그 경쟁이 왜 눈물이 날까? 이겼으면 눈물이 날까요? 아니잖아요. 근데 제가 졌다는 게 있는 거예요. 제 혼자서 졌다는 게 있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면 어떻게 되지?' 그러니까 안 지려고 안간힘 쓰려고 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저도 그게 있으니까 제 파트너들 이렇게 연결되시는 분한테도 경쟁하려고 하는 그런 에너지가 있으면 제가 별로 안 좋아해요. 싫어해요. 그리고 또 인제 우리 아이들 보면은 그게 상당히 인제 그게 커요. 이게 경쟁하려고 하는 것들도 이 아이들도 그게 있어요. 그러니까 막내는 아예 그냥 나뒹골아져 가지고 저쪽으로 나가 있고 막내 같은 경우 왜냐면 제가 보질 않고 할머니가 외할머니가 키우다 보니까 아예 엄마하고에는 뭐 경쟁을 할 '엄마는 나를 그냥 뭐 버렸나 봐.' 인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조용히 이제 이렇게 가 있고 첫째랑 둘째랑 그 경쟁을 계속하죠. 경쟁 구도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 저도 인제 알고 있는데 제게 해결이 되면 아이들 것도 이제 뭐 '빨리 에너지가 인제 풀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인제 거기서 졌다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졌다는 게 지면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보기 싫은 거예요 제가. 그래서 좀 뭔가 보기 싫은데 졌다는 거를 졌다는 게 있고 지면 어떻게 되는데 그랬는데 그때 인제 월요일 날 수업을 할 때 들었던 게 인제 지면 초라해질 것 같고 인제 버려져서 죽을 것 같은 거는 알겠는데 버려서 죽을 것 같다는 건 머리로 이해한 거고 답은 알잖아요 우리가. 모든 것들이 우리가 답은 1 번이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1 번에 가르쳐 주신 답만 가지고 내 에너지가 풀리는 게 아니라 에너지 장이 풀려야 되거든요. 그럼 짐은 초라해질 것 같은 거죠. 그럼 '초라해졌다.'라고 생각을 '내가 초라해졌다? 언제 내가 졌을까?'라고 생각을 다시 한번 해 봤어요. 그러니까 그 초라해졌을 때 그 느낌이 막 남아 있는 거예요. 그 느낌이 남아 있어서 너무 기분이 나쁜 거예요. 20을 느끼는 거니까. 근데 저는 20을 느끼는 거 자체가 제가 인제 이해하는 거는 '그래 내가 이 밑바닥에 있는 거를 인제 해결을 하고 나면 엄청 더 좋아질 거야.'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밑바닥을 해결을 해야 돼. 20을 해결해야 돼. 초라해지고 수치스럽고 멸시당하고 이게 앞전에도 제가 이거를 그 수업을 준비를 안 해서 느꼈는 그 순간순간 느끼는 거 있잖아요. 저 숙제를 정말 안 하고 그 수치스러움을 느끼는 제가 그게 있거든요. 그래 갖고 숙제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설컨 있죠.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요번에도 월요일 날 이제 명상 수업이 인제 한 번만 남았어요. 이제 12월 9일 한 번 남으면 이제 다 끝나거든요. 이제 끝나는데 그날도 인제 선생님이 숙제 내주신 게 있어요, 명상 수업이. 그거를 인제 1 번, 2 번을 들어보고 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분들 이제 그래서 그걸 숙제했을 때 그 느꼈는 거를 뭘 느꼈는지를 다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저는 또 아직도 그게 해결이 안 돼요. 가는 길에 있잖아요. 기차 안에서 들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녹음 파일을 막 올려주셨는데 녹음 파일이 어떻게 됐냐면 들어가니까 빠른 거로 막 돌아가는 거예요. 뭐 어쩌고 막 빨리 돌아가는 거예요. 빨리 듣긴 다 들었어요 제가. 듣긴 들었는데 제대로 들은 게 아니라 막 선생님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게 빠르게 막 들었어요. 전 숙제는 했어요. 들었어요. 듣기는 그냥 듣기만 한 거지 그거를 제대로 뭔가를 느끼면서 이걸 막 이래 하지를 않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질문하니까 대답은 해야 되고. 근데 다른 분들은 제가 보니까 다른 분들은 들은 거예요. 들었는 걸 정확하게 얘기를 인제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으르르르르 막 이래 들으니까 뭔 소리인지 모르겠 소리만 따라가다가 그냥 끝내 버린 거예요. 제대로 숙제를 안 한 거죠. 근데 질문을 하니까 어떡해요. 그냥 선생님 소리만 따라가다가 끝냈거든요. 근데 제가 아는 거예요. 나는 숙제를 안 했다. 그래 가지고 숙제를 안 해 놓으니까 저는 알잖아요. 제 양심이 알잖아요. 양심과 도덕도 넘어서야 된다지만 일단은 제가 안단 말이에요. 제가 아니까
저는 제 양심에 설컹하는 거예요. 그래서 설컹한 그 느낌이 있는 거야. '아 내가 요 느낌을 즐기는구나.' 설컹하는 그 느낌이 지금도 뭐 인제 여러분들하고 인제 얘기를 하면서 느껴지는 그 느낌이 있는 거예요, 설컹하는 그 느낌이. 근데 설컹하는 그 느낌을 즐기는 거예요. 이 얘네들을 아직 제가 바쁘다는 이유로 아직 느끼기를 안 해 주고 있어요. 지금 느끼기를 해야 되는데 바쁘다는 이유로 느끼기를 안 하고 회피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바쁘다는 핑계로, 이유가 아니죠. 바쁘다는 핑계로 이 느끼기를 안 하니까 계속 경험을 하는 거죠. 설컹한 느낌이 '어 나 숙제 안 했는데 들켰네.' 그걸 또 설컹하는 '아 요 느낌을 내가 즐기는구나.' 요 느낌을. 그래서 요 느낌을 잡고 제가 인제 해결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느낌들 설컹하고 막 불안하고 막 이런 걸 그 느낌을 제가 어릴 때 경험한 그 느낌을 또 경험을 하고 싶은 거죠. 왜 요 느낌을 계속 느껴야 되니까. 느낌을 계속 느끼잖아요. 고 느낌을 안 좋은 그 느낌을. 그 느낌을 딱 느끼니까 또 경험을 안 좋은 경험을 하고 느낌을 느끼니까 그래서 '아 얘가 이렇게 내가 계속 즐기면서 요 느낌을 계속 느끼는구나.' 그 느낌을 계속 잡아서 느낌을 놓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 느낌을 계속 경험하는 거죠. 그거를 제가 요번에 또 알겠는 거예요. 그래서 웃겨 죽겠는 거예요 혼자서. 듣긴 들었거든요 제가. 근데 그 녹음 파일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는 거 아시죠? 뭐 2 배속 뭐 2.5 배속 3 배속 막 빨리빨리 막 돌아가는 그런 말투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하면서 '아유 모르겠다.' 하면서 있잖아요. 2개 다 듣긴 들어 놓고 있잖아요 막. 예 그런 걸 또 하면서 이 느낌은 그냥 제가 이렇게 근데 공부를 계속 하다 보니까 이제 이 주의가 밖으로 가 있는 것 이렇게 밖으로도 있지만 저 밖으로를 통해서 주의가 제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제 느낌에다가 집중이 돼 있어요 자꾸. 그 느낌을 제가 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었고 그다음에 인제 초라해졌을 때 그러니까 경쟁하니까 졌다는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봤을 때 제가 경쟁하면 지게 생겼어요? 이기게 생겼어요? 이기게 생겼잖아요. 그쵸? 이기게 생겼잖아요, 생긴 거는. 근데 저는 제 무의식에 그러니까 이기고 지는 게 없잖아요, 세상은. 근데 보면은 경쟁 구도에 우리는 동물들도 왜 생존하기 위해서 아까 민규 님이 얘기한 생존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듯이 우리가 200 이하의 그 의식이 있을 때 에고로 있을 때는 잘못 인제 이거를 인제 잘못 인식이 된 거죠, 우리가 에고라고. 몸과 마음에서. 이 분리된 세상에서는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고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거다. 그래서 열등감이 작동되는 거다. 이상이죠. 열등감 없는 사람이 극히 다 없는 것 같아요. 포장을 했을 뿐이지. 포장을 다 잘 해 놓은 거예요. 화려함으로, 말솜씨로, 뭔가의 어떤 자기의 능력을 가지고 그래서 열등감이 있어서 과시를 하죠. '아 그렇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열등감이 있을 때는 나의 재능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겸손함으로 가야 되는데 과시를 하게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모든 게 인제 열등감이 엄청 다 대다수가 다 열등감이 있었던 거예요. 선생님조차도 예전에 있었다 하시잖아요. 근데 그게 전 업에 있었던 것들이 "이 생에서 이렇게 되더라. 그게 또 작동이 되더라."라고 그전에 얘기를 해 주셨는데 열등감 때문에 상당히 오랫동안 저도 인제 이 네트워크를 하다 보면 많은 사람들과 같이 교류를 하고 내가 수용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제 열등감 때문에 인제 밀어내는 경향이 되게 많았었죠. 밀어내는 거예요. 나보다 잘하면 싫은 거예요. 왜요? 내가 밀려날까 봐. 밀려나는 게 아닌데 열등감 때문에 밀려날까 봐. 그러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잘할 것 같이 보이고 능력이 있는데도 내면에서의 내 무의식을 봐야 되는 거죠. 외부에서 남이 보는 게 틀린 그게 정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그것도 맞아요. 내 능력이 외부에서 보는 게. 근데 내가 나를 보는 게 어떻게 펼쳐지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어릴 때 그러면서 제가 졌다는 게 있는 거예요, 제 무의식 안에서는. 그러니까 졌다라는 걸 생각하니까 경쟁하니까 너무 막 슬퍼서 울다가 또 어제는 또 화가 나는 거예요. 또 화가 나는데 보니까 '뭐지?' 하고 보니까 남편 문제도 100% 해결이 된 게 아닌 거예요. 아유 예전보다는 엄청 편안해지고 좋아졌죠.
예 아유 뭐 엄청 좋아졌어요. 근데 아직 100% 해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제 이렇게 보니까 그게 있는 거예요. '졌다? 내가 누구한테 졌다는 느낌이 있지? 이 느낌 수치심을 느껴지는 이게 누구 어디에서 있었지?'라고 이렇게 봤단 말이에요, 이 느낌을. '진 느낌이 어디에 있는가?' 하고 이렇게 보니까 남편이 다른 여자를 봤을 때도 제가 '졌구나.'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화딱지가 확 인제 나는 게 내가 저 사람이 다른 여자를 의부증이 있었잖아요. 바람이 나도 저 사람이 다른 여자를 보고 바람이 난 것도 내가 졌다는 게 있는 거예요. 졌다는 게 있고 일을 하면서도 이런 부분에 졌다는 게 내가 있고 저 부분에선 저분한테 저 사람들한테 내가 밀려났다라는 게 있고 졌다라는 게 들어와 있는 게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게 인제 이해는 했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상황이.' 그러면서 넘어가고 '그게 아니구나.' 상황이 넘어갔는데 이해는 했는데 지금 일어난 상황에서는 지고 뭐하고 할 게 없는 거예요. 남편은 남편의 까르마를 넘어가고 있는 거고 까르마 업대로 하고 행위를 하고 있는 거고 저는 저대로 전 업에 또 그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의부증을 통해서 불안감이잖아요. 두려움이잖아요. 그래서 '나를 버리고 가면 어떻게 할까.' 하는 그 두려움을 이 생에서 그런 어떤 모습을 보고 의부증에 걸려서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제가 가져온 거고 그냥 스토리를 가지고 와 가지고 그냥 이렇게 퍼즐을 맞춰 가고 있는 거라는 건 이해는 했는데 어릴 때 그 느낌이 여기서 3살 이전에 30 개월 전에 여기서 느낌이 해결이 안 된 거예요. '여기서 해결이 안 됐구나.'라는 걸 또 보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아직은 그 느낌이 아주 완전히 "이거는 1-2 시간 만에 해결되는 게 아니야."라고 얘기를 했어요. 끊임없이 몇 시간이 지나가도 근데 얘가 에고가 그 느낌을 보기 싫어 가지고 하다 보면 잠을 자 버리고 하다 보면 잠을 자 버리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게 인제 쪼끔 더 잠자는 시간보단 더 집중해서 그 느낌에 완전히 맞대응을 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걸 더 쫙 있죠. 느껴지면서 해결을 하면. 그러니까 3살 이전에 느꼈던 그 느낌으로 인해서 있는 것이지 여기에서 일어난 것은 그냥 드라마로 일이 일어난 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막 생각을 하면서 어제도 이게 그 느낌 때문에 자꾸 느낌이 보기 싫으니까 투사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 느낌이 막 있는 거죠, 외부에. 지금 3살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은 그냥 여기에서 느꼈는 느낌을 경험하려고 일어난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의 문제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근데 거기에 졌을 때의 그 느낌을 그러니까 그게 엄마를 빼앗기고 오빠나 동생한테 졌다는 그 느낌이 있어서 끝까지 저는 막 지기 싫어하는 게 있어요. 이겨 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잘못된 에고의 잘못된 생각인 거잖아요. 에고가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서 져서 열등감이 거기 오빠하고 동생한테 졌다라는 게 아주 강하게 있어 가지고 이기려고 하는 것도 너무 강하게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요번에 또 인제 해결되려고 하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20을 수치심 막 여기서 느껴지는 걸 어쨌든 느껴지는 게 있으니까 그걸 다 해결을 요번에는 좀 완벽하게 더 느끼기를 더 해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이 오늘 다 끝낼라 했는데 또 인제 못 끝냈네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도 안 좋은 느낌이 있단 말이에요. 현재의식에서 막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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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나를 못 보거든요. 나를 보면서 상대방들을 봤을 때 안 좋은 느낌이 있을 때 왜 그런 건지를 딱 잡아서 계속 해결을 해 나가시면 에너지가 쓰이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얘가 20에 안 좋은 것들이 100에 두려움, 불안한 감 딱 있으면서 겉에서는 웃는 거하고 완전히 차원이 다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안 좋은 느낌 나한테 집중해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래서 저도 좀 더 해결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요. 오늘은 수요일 날 오늘 부산에서 수업이 있어요. 그래서 부산에 오실 분들 다 오셔서 수업을 들으시고요. 네. 내일 6 시에도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 아이고 운동